밤이 되자 검찰청 주변 8차선 도로가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삼 년 만에 다시 거리를 뜨겁게 밝힌 촛불. 검찰 개혁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검찰한테 우리의 힘이 너무 많습니다. 주심님 무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모든 힘이, 모든 권력이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기소하고, 고속터미널 역 쪽으로 자기네들 가주시고요.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하고 자, 영장 지금 청구하고. 뒤쪽으로 지금 정치에 관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도 그 자체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권한이 많고 견제가 없으면 부패하게 되고 잘못되게 힘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 견제 장치가 없어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린 지 닷새 뒤. 바로 어제 광화문입니다. 촛불 집회 이후 자유한국당과 보수시민단체들은 예고했던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광화문부터 남대문까지 10차선 도로를 가득 메운 인파. 우리 함께 이 정부의 폭정을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인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집회 한편에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이어집니다. 보수 세력이 외치는 구호는 하나였습니다. 청와대로 진입하려는 시위대는 경찰과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난 윤석열 총장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이가 그랬잖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하라고. 윤석열이가 공정하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그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검찰한테 맡겨놨으면 검찰이 조사하게끔 내버려 둬야지.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하지 마라. 엊그제까지는 그렇게 윤석열이 앞세워서 자기들이 정치검찰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칼날이 자기를 향하니까 이제 금방 또 입 바꿔서 윤석열이를 검찰 개혁의 무슨 적으로 만들고 이건 정말 적반하장이고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에도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윤석열 총장.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제조하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밝힐 검사 윤석열의 이름이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2013년부터였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당시 팀장이었던 윤 총장. 이 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는 대선 관련 댓글을 게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관의 승인 없이 규정을 위반한 수사를 했다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체포 압수수색하는 건 승인받지 못했다. 네, 보고 드리고 예. 검사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승인은 받지 못했고요. 하여튼 압수수색하고 체포에는 승인 안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하지 마라 했는데 그 검사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법원에 첨부해도 할 말 없겠네요. 이건 정말 중대 범죄고 이거 수사를 해야 된다는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검사 윤석열은 당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응?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응?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국정원 원세훈 김영판의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 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진환 차장. 검사 윤석열은 이날 세간에 회자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지청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시 여주지청장을 맡고 있던 윤석열 총장. 국정감사 이후 절차상 위법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평검사로 발령납니다. 사실상 권고사직으로 해석되는 좌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검사 윤석열은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발탁된 것. 박영수 특검팀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는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후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됩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 2년 동안 적폐 수사를 통해 묻힌 그 피 영상 한번 보시죠. 변창훈 검사의 영정사진이 장례식장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수사팀의 조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가 검찰 신문을 앞두고 사무실에서 투신했던 사건. 고인의 시신이 운구차로 옮겨지자 유족들은 더 크게 윤 총장의 수사 방식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피 묻은 손으로 과연 일선 검사들 지휘하고 안아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저분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 수사가 시작된 후 여야의 입장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과 찬사가 엇갈립니다. 윤석열 총장의 원론적 답변으로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말고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검찰 개혁을 위한 자체 행동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다가 3년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 바로 교체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참 코믹한 상황이죠. 전에는 지금의 야당 쪽에서 정치검찰이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은 다시 또 여당 쪽에서 자기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번 수사 논란의 중심엔 특수부가 있습니다. 주로 재벌 총수,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범죄를 다루는 특별수사부. 특수부는 스스로 범죄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합니다. 이를 인지수사라 합니다. 범죄를 인지를 해서 스스로 수사를 하면서 혐의를 찾아내고 그 혐의를 범죄 사실 구성해서 기소해서 이제 유죄 판결까지 받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그야말로 인지수사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국 18개 지검 중 7곳에만 설치돼 있는 특수부.
윤 총장은 첫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역시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거쳐온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힙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노무현 정부는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며 출범했습니다. 비검찰 출신 여성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사상 처음으로 평검사와의 대화를 시도한 노 대통령. 제가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고 난 뒤에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과격해 보인다는. 지금 제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문재인 수석까지도 국민들 보기에 또 좀 대통령이 직접 검사들을 만나는 것이 좀 무리하게 보일지 모른다고 다들 좀 말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은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내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인품의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난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지만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여러분과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안 전국에 될 수준에 생중계됐던 이르렀다고 대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오늘 검사들의 이 태도를 자리를 둘러싸고 만들자고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까지 장관께서도 탄생했지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날 대화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해서입니다. 통제가 안 돼서가 아니고 오히려 정치권에 휘둘려서 장관님이 제대로 못 막아줘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사재청권을 검찰총장님께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수사권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지고 대통령의 의지인데 그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갖고 있는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넘기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검찰의 중립은요. 정치인들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날 검사들이 주장한 것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 사실 검찰의 인사권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의 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부터 일체의 간섭을 하지 말라. 검찰의 어떤 수사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그거는 그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그러한 오만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청와대 소위 정치권이 검찰의 인사에 관여되는 그 루트를 잘라내지 않으면은 인사를 당하는 사람은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소위 코드 맞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배척하지 않고 검사들한테 정치권에 줄대지 마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일 가능성이 높죠. 영화의 추위 속에 화환을 손질하는 시민. 차례를 정해 매일 아침마다 대검찰청에 나와 화환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매일 나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그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곳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차 한 대가 정문에 멈춥니다. 윤석열 총장입니다. 지지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아주 응원해 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윤석열의 구속가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과천 법무부 청사.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에 대한 바람이 적혀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윤 총장에 대한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국민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냥 검사들만 사는 세상, 지들만의 세상을 지금 꾸려가고 있어요. 올 한 해 우리 사회는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로 빠르게 분열했습니다. 이 갈등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검찰 개혁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첫째는 이제 검찰과 손잡지 않는다,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을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또 추가 분석도 계속 해야 되고 이해되지만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초기에 어떤 그 사태를 딱 장악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갈 때는 그거는 막 정말 그 표범이 사냥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막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된다면은 저는 뭐 어떤 불이익이라도 감수할 용의가 있고 그런 생각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수사를 위해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다던 검사 윤석열은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됩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조국 교수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어요.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후보자 처에 대해서 기소를 금방 할 것 같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소 여부가 결정될 시점인 12시 이전까지는 좀 회의를 진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문회 당일 검찰은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하고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를 투입해 7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한다던 윤 총장. 과잉 수사,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한 달여 만에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퇴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공수처법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2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서 윤소아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 개혁에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의 반발은 이어졌지만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가진 새로운 법무부 장관도 취임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간에 존중하고 또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연이어 악재가 발생합니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일명 검언 유착 사건.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라임 사태 관계자들에게 전현직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았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윤 총장의 장모가 불구속 기소됐고 사문서 위조, 주가 조작 연루 등 가족 관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두 차례에 걸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관련 수사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가족 관련 수사 보고는 이미 받고 있지 않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반발했습니다. 한 달 후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리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리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가 확인한 윤 총장 비위 혐의는 판사 사찰, 검언 유착 수사방해 등 6가지. 윤 총장은 징계 절차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두 번의 연기 끝에 일주일 늦게 열린 징계위원회. 윤 총장은 징계위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같은 날 국회도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새벽 4시 검찰총장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정직 2개월로 났어요. 정직 2개월이요? 네.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에서 여권과 강하게 충돌하며 자연스레 반문재인 정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 줄곧 야권 대선 주자 1순위로 꼽혔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받았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다들 보시는 데서 또 맥주 마시니까 또 맥주 맛이 더 좋네요.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제. 그의 영입에 사활을 건 국민의힘 측과 밀고 당기기 끝에 지난해 7월 입당한 윤석열 후보. 곧바로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 당내 경선 유세 일정 첫날. 시사 직격은 그의 주요 행보를 함께하며 강골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모 중인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200에 2개를 쓰는데 우리 아빠 100연하고
국군이 이렇게 사람 많은 현장 오시는 거 대선 출마가 처음이시니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고맙죠.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환호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윤 후보를 밀착 취재하며 그의 정계 입문을 우려하는 시선들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아이고. 물 한 잔 안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한 정치를 선언하신 지 3달 정도 다 돼가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고 선거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 정말 그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사건 같은 게 있을까요? 대통령의 측근, 핵심 인사 이런 사람들의 비리가 드러났을 때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민주주의가 무섭고 민심이 무섭습니다. 그거를 은폐하는 정권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국민의힘 대통령 최종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겠습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불거지며 위기가 찾아옵니다. 과거 한 대학의 겸임교수직에 지원하며 사실과 다른 경력을 제출하고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 윤석열 후보가 현 정권을 비판했던 불공정과 내로남불 프레임이 부메랑이 돼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하며 논란이 사그라든 것도 잠시. 장기화된 당내 갈등의 수위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이른바 윤핵 간의 갈등이 격화된 겁니다.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짚어야 된다. 이 대표가 선대위를 이탈하고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퇴가 논의되는 등 주도권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이은 논란과 구설로 인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위기를 느낀 윤 후보가 직접 나서 당내 갈등을 봉합, 이준석 대표와 화해하며 지지율 급락을 잠재웠습니다. 수권 정당으로 다시 저희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뛰읍시다, 여러분. 원팀 선언하겠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선거를 뛸 것이고 당사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야당 측의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가장 요즘 뜨거운 고발 사주 논란에 대해서 진실을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도대체가 그 제 처와 또 한동훈 검사장을 묶어서 그걸 함께해서 고발할 도대체 이유가 뭐며 또 선거를 지휘하는 입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제가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사건도 수사를 이제 중단시켰어요. 더 하지 마라 이러고 그렇게 해서 특별수사 이런 사건들도 선거 때는 하지 말라고 해놓은 마당에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 지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야당한테 야당이 이런 걸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2월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장 유세에 매진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1만 킬로미터에 육박하는 거리를 오가며 정권 교체론을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3일.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태규 의원 정말 큰일했어. 김영환이야. 경쟁 관계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충남에서 지역 유세를 소화하고 있어야 할 윤석열 후보까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이고, 저 어떻게 주무셨어요? 네, 주무셨습니다. 가시죠. 예. 아이고. 전날 밤 토론회에서도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던 두 사람. 하룻밤 사이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정부터 새벽까지 2시간이 넘는 비공개 단판 회동을 가졌다는 두 후보. 많은 이들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단일화 카드를 함께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국민을 의한, 국민을 위한 단일화인 것입니다. 공동정부를 꾸리는데 합의했다는 것 외에 단일화 세부 조건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각자 어떤 세법이 작동했던 것일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뒤로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두 사람.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진격할 우리 안철수 대표를 한번 연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 안철수의 통합과 미래가 합치면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단일화 선언 이틀 후 안철수 후보 캠프 해단식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캠프 분위기는 어수선했고 남아있는 당직자들의 표정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감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탈당 원선했다가 또 취소를 하는 분도 있고 뭐 울고불고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대표님 저희 해단식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한 말씀만 조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사전투표소 이후에 공식 일정이 그 사전투표라서요. 오랜 검사 경력이 윤 후보에게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개가 돼가지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권력에 맞선 강골 검사 이미지는 국정농단 사건과 맞물려 탄핵 책임론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날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에 윤 후보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KBS 시사직장에서 나왔는데요. 방금 윤석열 후보가 다녀갔는데 어떻게 윤석열이가 왜 옵니까? 왜 옵니까? 정치를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라고. 어디? 박근혜 대통령 따님을 감옥에 집어넣고 와가지고 말이야. 여기 와서 정치 쇼하고 앉았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지지가 너무 뜨겁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두 분 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라 또 그 대통령으로서의 평가는 또 별도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감내해야 될 그런 것이고. 검찰과 대통령은 전혀 성격이 다른 일인데 하실 수 있을까 불안해가지고 국민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나라의 그 부패 구조와 이런 그 도덕적 해이, 자기 권한과 어떤 공적인 권한과 자산을 사유화하는 이런 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사슬 구조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 좀 제가 비교 우위가 상당히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에 대한 지지를 보내시는 거는 그런 거를 고쳐나가라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보수 정당의 험지로 인식되는 호남 지역을 윤석열 후보가 방문했습니다. 예상보다 뜨거운 현장 반응. 그 현장에 자리한 청년들이 눈에 띕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모여드는 그런 멋진 도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주의와 진영 구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청년들.
20대와 60대가 함께한다는 세대 포위론이 등장할 정도로 윤 후보를 향한 젊은 층의 관심은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윤석열 후보와 함께 특히 청년 남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보수 후보를 뜨겁게 지지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또 너무 여성 우월주의 정책이나 그다음에 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관련한 또 실업률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정경 고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윤석열 후보를 향한 청년 남성들의 지지. 그 중심엔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가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비단 주머니까지 건네며 윤 후보를 지원한 이준석 대표. 후보님 고양이도 키우시잖아요.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인데 반려묘는 아니에요. 오케이 빠르게 고! 청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컨텐츠를 기획하고 2030 남성에게 윤 후보가 친근한 형님 이미지로 다가가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정정을 하고 왔는데 마침내 결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민들의 투표 열기를 막진 못했습니다. 역대 선거 사상 가장 많은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며 최종 투표율이 77%가 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자연스레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4%. 3, 2, 1.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4%. 출구조사 결과는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이 환호한 것도 잠시 이내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격차가 0.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제 예상으로는 아마 접전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저는 윤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윤 후보가 조금 작은 격차로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께서 20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으로 나지 않을까. 그러나 출구조사 결과와는 달리 개표 초반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를 3%포인트 이상 앞서 나갔습니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민주 당사 앞은 걱정과 기대 어린 시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50.3%, 그리고 윤석열 후보 46.6%. 저는 이 차이가 그대로 오늘 밤 끝까지 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승자와 패자가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팽팽한 1, 2위 싸움. 전국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72.1%, 광주의 예측 득표율 이재명 후보 83.3%. 한 표 차의 아슬아슬한 승부를 지켜보며 온 국민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 전 신상정. 전 윤석열 후보. 조금 너무 박빙인 것 같아서 기대보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걱정되세요? 아직은? 조금 걱정됩니다. 박빙이라서 조금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례지만 어느 후보 투표하셨나요? 저는 이재명. 윤석열이 앞섰다. 선두가 뒤바뀌었습니다. 이 표 차이가 역전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더 벌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다가 결국은 인천이나 경기 다른 쪽에서 따라잡는. 연기는 지금 뭐 포기할 상황은 아니죠? 아직 아니죠. 좀 더 있어봐요. 이 표 차이가 너무 줄어들지 않으니까 좀 초조하고 답답하시죠 많이. 아까부터 표 차이가 안 움직여요. 아까부터 한 20분 전서부터 지금 표 차이가 안 움직여요. 진짜 미안한데 너무 억울해. 억울해.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이재명 후보가 움직였습니다. 당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당사의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후보.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선 확실은 당선 가능성이 99%가 됐을 때 내리는 판정입니다. 잡으며 감사 인사를 하고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피말리는 초접전. 0.73%포인트 차로 승리를 거머쥔 윤석열 후보. 하면서 내놓았습니다. 자, 국민성원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했고요. 자,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수수점 단위의 이 작은 숫자가 이날만큼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절반의 지지와 절반의 반대를 등에 업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첫 소감을 밝힌 윤 후보. 저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만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와 국민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선택은 윤석열이었습니다.